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살 신장내과를 55년 동안 파고든 은퇴한 의사 김동환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야 하는 고통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야간요 때문에 수면제 처방받으러 매달 오시고 또 효과가 없다며 다른 검사를 받으러 오시죠. 그렇게 한 달에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쓰시지요. 1년이면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에는 여전히 깨시고 낮에는 지쳐서 소파에 누워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당시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약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병원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약값도 반 이상 아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제 아내가 밤마다 두세 번씩 깨는 문제를 겪었고 옆에서 그저 무력감과 걱정만 하였습니다. 아침엔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말없이 커피만 마시고 저녁엔 일찍 눕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새벽에 또 깨는 모습을 보며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도와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55년간 쌓아온 임상 기록을 한 장씩 펼쳐보고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밤새 들여다보았고 무엇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낸 끝에 하나의 답을 발견했습니다. 수술도 비싼 약도 필요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 아내를 시작으로 수천 명의 환자가 직접 경험하며 증명해낸 살아있는 해답이었습니다. 또한 70대부터 90대까지 1000명이 넘는 사례군에서 동일한 변화도 확인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시간 조절, 소금 줄이기, 저녁 루틴 지키기 같은 간단한 행위들이 모여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은 5가지 핵심 주제와 배뇨일지 작성법, 소금 조절 원리, 저녁 루틴 5가지를 다루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효과를 얻습니다.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 전 혹시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서인가요? 거실 소파에서인가요? 그리고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일주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간요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 이 증상 때문에 밤마다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야간요란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한 번 이상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2023년 대한배뇨장애요실 금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68%가 야간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만 제대로 알아도 해결 방법을 찾는데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야간단뇨입니다. 밤에 소변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발과 발목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밤에 눕는 순간 중력이 사라지면서 고였던 물이 혈관으로 돌아와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신장은 이 물을 걸러내야 하니 자연스럽게 밤에 소변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마치 댐에 물이 갑자기 몰려들면 수문을 열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작아지거나 예민해진 방광, 즉 과민방광입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400ml 정도 담을 수 있지만 과민방광은 150에서 200ml만 차도 급하게 마려움을 느낍니다.
컵이 작아진 것처럼 금세 차고 참기도 어려워지겠죠. 세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특히 콧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 작은 방광 자극에도 쉽게 깨고 일어난 김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75%가 야간뇨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약물과 질환의 영향입니다. 저녁에 먹는 이뇨제는 밤 소변을 늘립니다. 진통제 중 일부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은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면서 물도 함께 빠져나가게 만들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죠. 심장병이나 신장병도 체액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야간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낮에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으시나요? 소변이 급해서 참기 어려우신가요? 혹시 밤에 코를 골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원인을 정확히 알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뇨일지입니다. 3일만 종이에 기록해 보세요. 몇 시에 깼는지, 소변량은 얼마나 되는지, 저녁에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적으면 패턴이 보일 겁니다. 일회용 종이컵을 화장실에 두고 소변을 받아 눈금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소변량이 크게 늘거나 어지럼증과 피로가 함께 심해지면 당뇨나 심장, 신장 문제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통증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원인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밤 소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밤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나트륨의 성질 때문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몸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장은 과잉된 물과 소금을 동시에 빼내려고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밤에도 그 과정이 계속되니 화장실이 잦아지는 것이겠죠. 쉽게 비유하자면 소금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조금은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지만 지나치면 물을 빨아들여 신장이 밤새 일을 하게 만듭니다. 2024년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을 넘으면 야간 소변량이 평균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국물까지 드시면 약 20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3000mg 어느 정도 양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금물을 타서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속이 편해지고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일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심부전, 신장병이 있는 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결국 밤에 소변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드시나요? 국이나 찌개, 국물을 다 드시나요? 김치는 헹구지 않고 그대로 드시나요? 라면 스프는 전부 넣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국물을 다 드셨을 겁니다. 김치도 그대로 드셨을 거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국과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셔보세요. 라면 스프와 젓갈은 주 1에서 2회 이하로 줄여보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이 30% 줄일 수 있습니다.
식탁에는 소금통 대신 레몬즙이나 후추, 참기름을 두고 간을 맞춰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000mg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싱겁게만 드시고 물을 과하게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 즉 저나트륨열증이 올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며 심하면 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적당히 균형 있게가 답입니다. 하루 2000에서 2500m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물과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 모든 걸 바꿉니다. 야간뇨는 낮과 밤의 경계에서 결정된다는 거 아셨나요? 언제 물을 마시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녁 루틴 핵심 5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후 물은 작은 컵 한 잔만 드시는 겁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마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밤 9시에 주무신다면 6시 이후로는 입만 축일 정도로만 드시면 됩니다. 2023년 일본 도쿄대 비뇨기과 연구팀은 저녁 수분 제한만으로 야간뇨 빈도가 평균 50%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발을 올리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확보하세요. 소파나 침대에 누워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낮 동안 발목에 고인 물이 혈관으로 돌아갑니다. 이 물은 저녁 시간 동안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밤에는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발 아래 2개 정도 쌓아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식후 10분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집 안이나 아파트 복도를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는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부종도 줄여줍니다. 격렬할 필요 없이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네 번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금지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 모두 해당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고 방광을 자극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오후에는 보리차나 옥수수수염차로 대체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면 수면다원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야간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양압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68%가 야간뇨 빈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발을 올리고 쉬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나요? 식후에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나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술은 한 잔이라도 밤 소변을 늘린다는 것 아셨나요?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신장이 물을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진통제나 수면제를 남용하면 수면 구조가 얕아지고 오히려 자주 깨게 만듭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와 상담 후 최소량만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5가지 루틴은 말로만 듣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수백 명의 환자에게 권했고 그중 한 분은 제 기억에 특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78세인 박노학 님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밤마다 3-4번은 꼭 깬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화장실을 들락거리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발목을 보니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으로 눌러보니 부종이 확실했습니다. 노학님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다들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르니 답답하셨었죠. 저는 노학님께 작은 거부터 실천해 보자 말씀드렸고 3일간 배뇨일지를 써보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오셨을 때 이 일지를 펼쳐보니 원인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더라고요. 저녁 7시 이후에만 물을 3-4잔 넘게 드셨고
이뇨제도 저녁 6시에 복용 중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김치찌개 국물을 좋아하셔서 꼭 다 드시고 라면도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왕님께 세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이뇨제는 아침으로 조정하겠다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둘째, 물은 낮에 조금씩 나눠 마시고 저녁 6시 이후로는 작은 컵 한 잔만 드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셋째로는 저녁 식사 후에는 발을 올리고 10분 정도 누워 계시거나 공원 산책하시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식단도 국물은 반만, 김치는 헹궈 드시고 라면은 주 1회로 줄였고요. 노왕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나아질까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서 노왕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은 한 번만 깼습니다. 라며 웃으셨죠. 또 어젯밤에는 아예 안 깼다고 하셨습니다. 배뇨일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 밤 소변량은 3분의 1로 줄었고 깬 횟수는 3번에서 0에서 1회로 줄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노왕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고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아침 소금물요? 예전엔 매일 마셨는데 끊고 짠맛 줄이니 훨씬 편합니다. 발목 부종도 거의 사라졌고 낮에 졸리지 않으니 산책도 나가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노왕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큰 수술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 마시는 시간, 소금 줄이기, 발 올리기 같은 작은 것들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노왕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해답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하루의 타이밍과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사실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몇 해 전 제 아내도 밤마다 2번씩 깨곤 했습니다. 잘 때는 뒤척이는 모습도 많았죠. 아침마다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고 낮에도 자주 졸더라고요. 어느 날 싱크대를 보니 큰 물병이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소금 종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아침마다 소금물을 타서 마신다고 했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하나 아내의 야간뇨에 대한 원인이 이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배뇨일지를 쓰라고 권하면서 정작 제 아내는 그냥 두고만 있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도 배뇨일지를 써보자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3일만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일지를 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낮에는 물을 거의 안 마시고 밤 9시 이후에만 연달아 4~5잔을 마시더라고요. 목이 마를 때만 몰아서 마신 것이었지요. 찌개 국물도 남김없이 먹고 저녁에는 녹차를 즐겨 드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병에 시간 스티커를 붙이자 제안하였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처럼 시간대별로 표시를 해두고 그 시간에 조금씩 나눠 마시게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린이용 컵 한 잔으로 제한했습니다. 김치는 물에 헹궈 먹게 하였고 국물은 건더기만 또는 반만 먹게 했습니다. 녹차도 대신 보리차로 바꿨고요. 저녁마다 함께 소파에 앉아 발을 올리고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함께 아파트 복도를 10분씩 걷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였지만 2~3일 지나니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더라고요. 사흘 뒤 아내는 어제는 한 번만 깼어 라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거의 안 갔다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 얼굴이 밝아졌고 낮에 졸지 않게 되었습니다. 콧꼬리도 줄고 아침 두통도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물병에 스티커 붙여준 게 제일 도움됐어요. 시간 보면서 조금씩 마시니까 밤에 안 목말라요.
그리고 발 올리고 같이 걷는 시간도 좋아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답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라는 것을, 타이밍과 습관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지금도 저는 아내의 물병 스티커를 한 달에 한 번씩 갈아붙입니다. 그 작은 스티커가 우리 부부의 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사랑을 지킨다는 걸 매일 느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원인을 찾는 배뇨일지를 3일만 써보세요. 언제 깼는지, 소변량은 얼마인지, 저녁에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적으면 패턴이 보일 겁니다. 둘째, 소금은 줄이고 물은 낮에 나눠 마시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작은 컵 한 잔만 드세요. 국물은 반만, 김치는 헹궈서, 라면 스프는 반만. 기억하세요. 셋째, 저녁 루틴 5가지를 실천입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발 올리기 1시간에서 2시간, 식후 10분. 걷기, 카페인 오후 2시 이후 금지,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 검사 받아보기. 이 단순한 3가지만 지켜도 새벽마다 화장실 불빛에 깨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침 소금물 1스푼 같은 단편적인 방법은 모든 분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혈압이나 신부전, 신장병이 있는 분에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해답은 덜 짜게, 낮에 마시고 밤엔 가볍게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와 제 아내에게서 그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박노학님은 밤 3번 깨던 게 0에서 1회로 줄었고 제 아내는 물병 스티커 하나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일주일이면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메모 한 장만 붙여보세요. 낮에 마셨다, 밤엔 아낀다. 3일만 배뇨일지. 이 2줄의 메모가 약보다 강합니다. 제가 88살이 되어서도 돌이켜보니 진료실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낮에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제가 가진 가장 큰 보람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을 아프게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증상을 관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원인을 찾고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으시면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수면제에 한 달에 10만 원, 건강식품에 20만 원 쓰시던 분들이 지금은 그 돈을 아끼고 계십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십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노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물병에 붙인 작은 스티커, 저녁 6시 이후 물잔을 내려놓는 작은 결심, 침대 옆에 쿠션, 2개 쌓아두는 작은 행동.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고 아침이 개운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